다음, 손절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아마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손절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손절을 확률이 적어지겠죠. 당연히 분할 매수 한 10, 20, 30, 40 혹은 20, 30, 5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냐면 계속 매수가 되니까 손절할 가능성이 적어들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매수를 했는데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이제 대처를 해야겠죠. 손절을 못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는 저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손절을 권합니다. 그게 맞죠? 당연하죠. 그래야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마이너스 퍼센트가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손절하는 게 1안입니다. 1안은 정확히는 일단 분할 매수를 해서 손절을 막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에서 가급적 손절해서 털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마이너스 한 30, 40 있을 거고 뭐 5, 60 있을 거고 다 다르겠지만 이게 안 됐을 때 1, 2, 1안, 2안이 안 됐을 때도 만들어놔야 되잖아. 방지를. 이 1안, 2안이 안 됐을 때는 3안입니다. 3안은 개수 늘리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손절 못 하신 분들 옛날에 1월 달에 옛날에 박상기 전에 이제 12월 달에 사셨다가 박상기한테 호되게 당하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아니면은 펌핑코인 마이너스 50, 60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개수 늘리기인데 존버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버는 절대 답이 아니고 존버를 솔직히 언제까지 합니까? 특히 이제 1월에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마이너스 이제 80이라 치고 이거 언제 다 기다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존버하지 마시고 개수를 늘리세요. 개수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때 있죠. 이럴 때 제가 말한 과매수, 확실한 과매수 이때 털어요. 100개 중에 한 10개에서 한 30개 정도만 손절을 쳐요. 그냥 괜찮아요. 손절을 치면 이제 시드가 들어오잖아요. 손절분만큼의 시드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락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을 했어요. 쭉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 7,900까지 열어놓고 주우라 했잖아요. 이때 주우세요. 그러면은 이때 팔아서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줍기 때문에 무조건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개였다가도 120개가 돼요. 개수가 늘어나요. 개수가 늘어나면 결국에 이제 평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셔야지 마냥 존버한다고 이게 언제 기다립니까? 1월이면은 비트코인 2,800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2,800만 원인데 그것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사실상 아무리 상승장이 온다 해도 거기까지는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이고 희망고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리는 차라리 개수를 늘리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30% 정도만 터세요. 털고 나서 밑에서 줍는 식으로 해서 개수를 늘리면서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를 늘리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신이 가진 코인 개수를 캡처해서 가지고 있으세요. 아, 내가 이 코인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기록해 놓은 다음에 올라왔을 때 털고 아래에서 주우면 개수는 늘어나요. 결국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 어차피 기본적으로 코인판에 들어왔다는 전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 왜 이러지? 코인판에 들어왔다는 전제는 모두 다 대전제는 똑같을 거예요. 대전제는 헤어비트가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코인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득이에요. 맞죠? 코인이 많아지면 결국 내가 보유한 코인량이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어차피 이득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존버하기보다는 그래도 개수를 털면서 볼륨의 일부를 털고 늘리고 털고 늘리고 해서 볼륨을 좀 더 늘리는데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존버하시는 분들 특징은 이제 스윙이나 장투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런 자금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존버가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단타를 칠 수는 없으니까 막 짧게 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해외 비트를 이것도 그 마진이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매도일 때 줍고 과매수일 때 털고 이걸 반복하면 결국은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는 기본적으로 저희 VIP 방에서도 제가 뭐 자주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랑님이 아침에나 점심 그러니까 한 오후 한 2시 전까지는 이걸 올려드리잖아요. 지금은 과매수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과매도니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다 브리핑 해드리잖아요. 그 브리핑 참고해서 줍고 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절을 최소화시켜서 자신의 자금을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까지 막아뒀으면은 그 흐름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금방 탈출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1월 달에 했다 해도 그 흐름을 팔고 털고 4월 하락장에 줍고 다음에 좀 올라왔을 때 아까 그때 5월 5일날 좀 줍고 털고 그 다음 줍고 이걸 반복하면은 개수가 늘고 평단은 결국 내려가기 때문에 손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개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손절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손절도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손절하고 내렸을 때는 줍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손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난 것 같고 일단 오늘 그 조정 중이잖아요. 지금 8200부터 조정 중인데 조정이 제가 볼 때는 8150 그 다음에 그 7950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열어두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뭐 조정이 오면 다시 오르겠죠. 물론 해외 비트가 그 선물 시장에 있어서 못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방송을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 제가 카톡을 언제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대1 링크를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저한테 뭐 손절 관련된 거는 상담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다고 막 또 이제 풀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제발 이제 풀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분할로 현재가 그다음에 8150 그러니까 현재가 8150 그다음에 7900 이렇게 열어두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925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열어두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걸 염두에 두고 매수를 열어두시고 지금은 파는 타이밍이 아니라 줍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뭐 혹시나 마진을 하시는 분들도 7900 여기 아래까지는 열어두고 마진콜의 가능성을 공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방송은 이제 8시 30분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시에서 8시 30분쯤에 진행할 거고요. 금, 일 방송은 쉽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를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다시 방송은 이제 화요일 날부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면은 29일이네요. 29일이면은 벌써 5월도 다 갔네요. 그래서 가정의 달 5월도 끝나가고 이제 6월이 다가오면서 점점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 선물이 끝나면서. 그래서 근데 지금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아마 그래도 이제 FUD 조성도 이제 더 이상 할 명분도 없고 싶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상승 사이클을 타면은 결국엔 이제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또 코인판에만,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6월에서 한 8월 사이에는 상승장이나 아니면 회복장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좀 낙관적으로, 좀, 그 단타도 좀 장 좋을 때 치시면서 지금 주워서 또 이따 팔아서 단타 쳐서 이제 출금도 하셔서 조금 행복한 마인드로 좀 힘들게 코인하지 마시고 좀 행복하게 코인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출금도 자주 하시고 물론 많이 물려서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좀 같이 돈 벌자는 건데 좀 더 행복하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재밌게 저는 코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RPG 게임이라 아니 그냥 게임이라 생각하고 게임머니 번다는 생각으로 조금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무 물론 큰 액수가 들어가신 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상승장은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간단히 한마디만 해드리면 카카오뱅크 아시죠? 카카오뱅크에서 뭐 적금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카카오뱅크가 연이율이 2.5%입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뱅크가 작년 겨울에 나왔죠. 작년 여름에 나왔죠. 딱 이맘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와 카카오뱅크는 연이율 2.5%의 혁신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주요 1금융권에서 이제 이자를 한 2% 주잖아요. 2%. 카카오뱅크가 많이 주는데 2.5%죠. 근데 여러분은 단타를 쳐서 1% 정도는 무난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잖아요. 1 연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100만 원으로 252 1억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부려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 방에 막 몇십 프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상승장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10% 이상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몇 프로 이상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아무래도 하락장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지금은 하루에 1, 2%만 먹자, 한 3, 4%만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래하고 그다음에 조금 길을 모으다가 그걸 상승장에서 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막 차트 엄청 열심히 봐봤자 많이 먹어봐야 3, 4%인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더 잃을 가능성도 높고 스트레스 받느니 저 같으면 차라리 하루에 그냥 1, 2% 정도 이런 장에서는 먹어주고 좀 줍다가 좀 길을 모아서 상승장에서 전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